자, 봅시다. 우리 여기 교재에 있는 지문 먼저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쌤이 처음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교재 자체가 고등학교 수능, 고등학교 모의고사 유형이랑 동일한 유형의 지문들만 모여있는 건데 다행스럽게도 지문에 있는 단어들을 조금 중등 수준으로 낮춰서 해석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으나 고등 유형이랑 동일한 유형을 계속 우리가 미리 좀 중학생 때부터 연습하고 있는 그런 교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선은 문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윗글에 이번에는 제목을 찾아야 돼요. 이 제목이라는 유형에 한번 동그라미 쳐봅시다. 제목은 얘들아 사실 이 주제라는 단어랑 크게 의미적으로 차이는 없어. 근데 제목은 주제는 조금 직설적으로 딱 직접적으로 내용을 던져주는 거라면 제목은 조금 더 함축적으로 조금 더 돌려서 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지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이 글을 쓴 사람이 가장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뭔지만 알면은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보기는 선생님이 무조건 옆쪽에 우리말 해석을 달아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달아왔나요, 선생님? 그럼 숙제 안 된다 했어. 그지? 쌤 그래도 좀 세 번째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부터 바싹 지켜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 지문을 해석을 달 때도 그냥 달아오는 게 아니라 이 지문도 구문 분석하고 묶을 때 묶고 그 다음에 옆에 달아오라 했어. 안 그러면 구문 분석 실력이 늘 수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럼 쌤이 첫 문장 읽는 동안 여러분들이 주어 동사 표시하시고 묶을 때 묶어보세요. 가볼게요. Can professors be replaced by computers? 자, 1번 보기에서 혜린아, 주어는 뭘까? 그치, 교수님, 프로페서야. 그럼 서진아, 동사는? can이랑 can이랑. replace 그럼 be는 버리는 거예요? can be replaced죠. 지금 의문문이기 때문에 동사 하나가 앞으로 나간 거죠. 그래서 professor를 제외한 can이랑 replaced까지가 전부 다 동사인데 자, 이때 중요한 것은 be는 당연히 비동사인 거고 replaced는 ed가 붙었고 우리 ed 붙은 애들은 무슨 모양이라고 그러지? p? 쌤이 비동사 플러스 pp의 조합을 무슨 태라 했어? 그니까 v 뒤에 수동까지 적어줘야 되겠죠. 혜린아 혹시 수동태가 뭘까?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 의미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져? 맞아, 당한다는 의미야. 자, 그럼 이제 해석을 가보자. 교수님들은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뭐 할 수 있어? 당할 수 있을까요? 근데 뭘 당해? 자, replaced 될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는 그냥 replace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알아야 돼. replace가 뭘까? 그치, 대체하다야. 그럼 수동이니까 대체될 수 있을까요? 하는 거야. by computers. 전면구죠? 컴퓨터에 의해서. 즉, 교수님이라는 사람이 컴퓨터라는 기계 대신 대체될 수 있을까요? 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갈게요. AI. 자, AI란 하고 우리 제목 부분에 또는 이제부터 영어 지문에 이 땡땡이 많이 보일 거야. 이 땡땡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뒤쪽에 요 앞에 대한 부연 설명 나올 겁니다. 라는 의미예요. 자, 그럼 가볼게. AI. AI가 뭐냐? making. 만들어준다. 뭐를? higher education. education이 뭐야? 그치? 근데 higher 무슨 급? 오케이. 즉, 더 높은 교육을 만들어준다. 근데 어떤 교육이야? available to all. to all 전면구죠? 모든 사람들에게 available 한 높은 교육을 만들어준대. 그럼 available이라는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이게 뭔 뜻일까? 모르는 단어는 전부 다 형광펜 쳐야 돼. 우리 이따 누적카드 쓰고 외우셔야 되는 단어들이에요. 이용 가능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하나 조금 단어를 외울 때 팁을 드리자면요. 우리 able이라는 단어 뜻이 뭐야? be able to 이거 뭔 뜻이야? 그래서 able이라는 단어가 단어 맨 뒤에 붙으면 뭐뭐 가능한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자, 그럼 2번 보기를 다시 한번 해석해볼게. AI란 모든 사람에게 이용 가능한 더 높은 교육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고요. 3번.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자, 사용한대. 근데 뭘 사용해? artificial이 뭔 뜻일까? 인공적인 intelligence가 뭐야? 그래서 AI가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자인 거예요. 인공지능. 자, 인공지능을 사용한다. 근데 누구에게? 왜 사용한대? To choose students. 학생들을 뭐 하기 위해서?
고르기 위해서. 학생들을 고르려고 AI를 사용한대. 그 다음 볼게. The future. 미래야, 미래. 근데 무슨 미래야? of. 전치사지? 여기 전명구 묶이겠네. 누구의 미래야? Traditional college education. Traditional이 뭔 뜻일까? 그치? 전통적인이란 단어를 얘들아 어떤 의미로 바라봐줘야 되냐면 한마디로 좀 옛날 스타일 이런 의미. 올드랑 좀 비슷한 의미라는 걸 알아둬야 돼. 즉, 좀 옛날 스타일의 무슨 교육이야? 컬리지니까 대학 교육의 앞으로의 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5번. The pros and cons. 자, pros and cons가 한 단어고요. 이게 뭔 뜻이냐? 바로 장단점이란 뜻입니다. 장점과 단점. 근데 여기 전명구네요. of introducing AI. into도 전치사. 그러니까 같은 전명구니까 한 번에 열고 한 번에 닫아주면 되는 거지. 자, 장단점은 장단점인데 어떤 장단점이냐? 전명구처럼 꾸며주는 이 괄호가 여러 덩어리 나오면 뒤에부터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다 했어요. into classroom이니까 교실 안쪽으로 AI를 introduce 하면은 장단점이 있대.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introduce라는 단어를 잘 봐야 돼. 이건 이따 카드에 써주세요. 혜린아, introduce 하면 원래 알고 있는 뜻에 뭐가 있어? 그치? introduce myself 하면 자기소개합니다 해서 소개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늘 여기 있는 introduce가 2번의 뜻으로 쓰였다라는 걸 외우셔야 돼요. 그럼 2번의 뜻에 혹시 뭐 있는지 아는 사람? 자, 너네 잘 봐. 너네 이미 이거 알고 있을 수 있어. 인트로라는 단어 들어본 적 없어요? 노래의 인트로, 영화의 인트로, 그거 어떤 부분이야? 그치? 우리 영어 글에서도 가장 처음을 시작하는 부분을 무슨 구라고 하죠? 도입. 그래서 introduce가 도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새롭게 뭔가를 가지고 와서 들어간다라는 뜻이야. 아, 그래서 인트로가 도입부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볼게. 교실 안쪽에 AI를 도입했을 때 생기는 장단점이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1번부터 5번 보기만 봐도 뭔가 위에 있는 지문 아직 안 읽었지만 뭐에 대한 글일 것 같아? 아니, 뭐에 대한 글일 것 같아? AI에 대한 글일 것 같다. 왜 계속 AI가 나와 보기에? 그럼 위에 글은 우리가 읽지 않아도 위에 글의 키워드가 뭐겠네? 하고 예측이 돼? 뭐일 것 같아? 선진아, 너 대답했잖아. 위에 글의 키워드가 뭘 것 같아? AI. 그쵸, AI겠죠. 계속 AI인데 위에는 안 읽어도 AI에 대한 글이겠네? 그 말인즉슨 위에 글의 키워드가 AI라는 거네까지가 우리가 예측이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자, 제목이라는 건 결국에 그 글의 주제를 조금 더 둥글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늘 했듯이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 지문에서 주제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다 라고 말아보시면 되는데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결국 우리는 보기를 통해서 이미 AI에 대한 글이네는 판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워크북, 뒤쪽에 숙제로 내줬던 이 워크북 파트 한번 펼쳐보도록 할게요. 뒤로 넘겨서 여기 52번 문장 나오는 표부터 가볼까요? 오케이.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구문분석 아까 시험 봤듯이 해야 되니까 주어 동사 잘 잡아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모르는 단어 또는 몰랐던 문법적 개념이 나왔다면 형광펜 치고 색깔펜 필기하고 꼭 반드시 표시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2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쌤 한번 쭉 읽을게. Artificial intelligence, also known as AI, has many uses in modern education. 자, 전명구를 찾아라. 혜린아, 전명구 어디 있을까? 그치, 왜냐면 인이 전치사니까 뒤에 나온 요 놈이 전명구겠네. 그치? 전명구는 무조건 꾸며주는 놈이니까 우리가 둥근 가로로 묶는 거야. 그럼 이제 제외하고 앞쪽에 주어 동사를 찾는 건데 당연히 맨 앞에 나오는 요 인공지능은 이라는 애가 주어겠죠? 동사는 뭘까? 서재야, 동사 뭘까? 그치? 그럼 가볼게. 일단 여기 컴마는 건너뛰고 해석해보자. 인공지능은 가지고 있다. 많은 uses. 어떻게 해석할까? 사용? 네. 을로 끝나니까 목적어네. 자, 그럼 혜린아, 주어 동사 목적어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몇 형식이야? 그니까 여기 3부이 달아주는 거야. 그지? 주어가 왜 이렇게 길어요? 원래 영어 문장은 주어가 자꾸 길어진다? 근데 너네가 일단 이거 하나 기억하면 돼. 주어가 길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꾸며주는 역할, 한마디로 둥근 가루로 묶을 수 있는 애들이 자꾸 뒤에 달랑달랑 붙어서야. 그래서 결국 우리 요 주어 파트 부분에서 묶일 수 있는 부분은 어딜까? also부터 AI까지인 거예요.
그리고 쌤이 오늘 하나 새롭게 알려드리면 지금처럼 양옆에 컴마가 있다. 그럼 이 부분은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무조건 앞에 있는 놈을 수식하는 거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know도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know, 즉 동사 출신이야. 근데 know는 모양이 어떤 모양인 거야 지금? know는? 우리 know라는 동사의 3단변 얘기해봐. know, 그 다음 과거는 뭐야? know의 과거형은 뭐죠? 서진아 뭐야? 혜린아 뭐야? knew, 그 다음 과거 분사는 뭐야? 그 과거 분사를 우리가 pp라 하죠. 그러니까 얘 지금 동사인데 모양이 pp로 단독으로 등장한 거예요. 이런 애들이 수동의 의미로 꾸며주는 겁니다. 그럼 서진이 여기 하나 적어야 되겠네. know의 3단 변화를 know, knew, know는. 그래야 얘가 pp인 걸 우리가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아는이 아니라 알려진 하고 해석해야 돼. 즉 AI라고 알려진 인공지능은 많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모던 에듀케이션에서요. 모던 현대의 에듀케이션 교육이죠. 현대 교육이에요. 자, use라는 요 단어도 우리가 잘 보면은 동사일 때는 사용하다겠지만 명사일 때는 사용. 한마디로 용도 이런 뜻이 있는 거야. 즉 현대 교육에서 AI의 용도가 정말 많다 이런 거죠. 그렇죠? 우리 실제로 요즘도 그렇죠. 그 다음 가보도록 할게요. In today's college 전명구네요. 자, 오늘날 대학에서 그것은 can be found까지가 동사인데 어라라 쌤이 아까 얘기했던 비동사 플러스 무슨 조합이야? found니까. 그렇지. 그럼 얘도 역시나 뭐다? 그렇지. 그러니까 V 수동을 해줘야 되겠고 인부터 끝까지는 전명구겠네 또. 그럼 우리 요 found의 원래 모양은 뭐야? find지, 찾다지, 발견하다지. 근데 수동이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 발견? 되다야, 되다. 과거 아니니까. 근데 can이랑 합쳐야 돼 해석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발견? 어떻게 해석해야 돼? 서진 어떻게 해석해야 돼? 서진이가 해석해온 거 말해봐. 그것은? 찾아볼 수 있다. 그럼 안 되겠죠. 그죠? 빨간색으로 찍 긋고 수정하세요. 수동태니까 뭐뭐 할 수 있다라면 안 돼. 될 수 있다라고 해야지. can은 할 수 있다인데 be found는 발견되다니까 그 두 개를 합치면 발견될 수 있다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근데 어디에서 발견될 수 있냐면 보스 네모. 자, 왜냐면 보스라는 이 단어는요. 혼자 다니지 않고 반드시 같이 다니는 짝꿍 단어가 있어요. 그렇게 짝꿍을 이루면서 다니는 애들은 우리가 네모 두 개를 표시로 해가지고 짝꿍 두 놈 같이 잘 나왔어요를 표시해주는 거야. 보스의 짝꿍이 바로 and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알아가셔야 되는 표현 중 하나가 바로 both A and B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의 뜻은 뭐냐면 A에 나온 대상과 B에 나온 대상 둘 다라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 In both classroom and staff offices. 어떻게 해석할까, 혜린아? 교실과 사무실 둘 다. 에서 이미 있으니까. 그치? 한마디로 야 요즘 우리가 다니는 대학에서는 AI가 교실에서도 그리고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에서도 둘 다에서 다 확인 가능해 찾아볼 수 있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갈게요. It is, 그것은 even, 심지어라는 의미의 부사입니다. 부사니까 얘는 둥근 가로로 묶이는 거예요. 얘는 부사예요. 심지어라는 의미의 단어로서. 그럼 even을 제외하고 동사는 뭐랑 뭐야? is랑 use 든 거죠. 근데 얘도 지금 조합이 어때요? 조합이 어때? 조합이 어때, 서진아? 그치?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얘도 또 수동이야. 그럼 해석을 사용했다라고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사용? 되다. 된다. 그치? 현재니까. AI는 사용이 됩니다. 어디에서요? 전명구네요. 묶어야 되겠죠? 캠퍼스 돔룸에서 AI가 사용된대. 돔룸이 뭐냐? 바로 기숙사예요. 즉 대학교 기숙사 안쪽에서도 AI가 심지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To improve the living conditions of students. 일단 전명구니까 묶을게. 자, improve라는 요 단어의 뜻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거 혹시 뜻 아는 사람? 개선. 그치, 개선하다. 개선한다는 게 무슨 의미야?
조금 더 좋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야. 그럼 볼게. 학생들의 어떤 살아가고 있는 그런 환경을 개선해주기 위해서 AI를 씁니다. 이러는 거야. 자,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석됐어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됐어. 자, 쌤이 지난 독해할 때도 하나 짚어드렸는데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포인트가 영어 문장에 이 to라는 애가 등장을 하면 이 to의 역할이 뭘로 나왔는지 보셔야 돼요. 투부정사로 나왔는지 전치사로 나왔는지. 근데 improve는 품사가 누구 출신이야? 동사 출신이야. 그럼 일단 얘는 투부정사야 전치사야? 뭐겠어? 투부정사겠죠? 근데 쌤이 해석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면 이 투부정사의 부사 역할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이제 이거를. 그니까 여기가 전체 다 뜬금 가로로 묶이는 거예요. 부사는 우리가 묶어버리니까. 그럼 이 묶이는 부분도 지금 되게 기니까 이 안쪽도 분해가 돼. 그쵸? 개선한다, 살아가고 있는 컨디션, 환경을 이렇게 되는 거야 또. 즉, 대학교 기숙사에서는 AI를 왜 쓴대? 그 기숙사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환경을 더 좋게 만들어주려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가볼게. In all of this situation. 전명구죠? 근데 전명구 안에 또 전명구가 이렇게 숨어 있었네? 그럼 우리는 요 of 파트 먼저 해석해주면 좋겠다. This situation. 이런 상황들, all, 모든 곳에서 AI는 is personalizing the college experience and making it easier for all types of students to get higher education. 요 문장 조금 어려워. 잘 봐야 돼. 일단 is 부분이 동사인 건 알겠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 쓰셔야 될 게 만약에 비동사가 나오면 뒤에 ing나 pp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지금 ing가 나왔죠. 우리 비동사 플러스 ing의 조합을 뭐라 그래요? 비동사 플러스 ing. 동명사예요? 비동사 플러스 ing는 뭐죠? 혜린아 뭘까? 비동사 뒤에 ing 달린 애가 또 나왔어. 그럼 얘는 뭐야? 뭐야? 뭘까? 이번에 어느 학교에서든 중일 시험 범위에 들어갔었을 거고 분명히 완전 기본기 내용이죠. 진행 시제잖아요, 여러분. 이건 동명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 이따 카드에 쓰셔야 됩니다. 그니까 지금 이 문장의 동사는 personalizing까지가 동사라는 거예요. personalize가 뭔 뜻인데? 뭔 뜻이야? 너네 person이 뭔 뜻이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personalize, 개인화 시켜준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맞춤화 시켜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행이니까 뭐뭐 하는 중이다, 뭐뭐 하고 있다라고 해석돼야 돼. 즉,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AI는 맞춰주고 있습니다. 대학교 생활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일단 3분이네. 그리고 또 뭐 해줍니까? making, 만들어줍니다. easier, 어떻게 만들어줘? 더 쉽게 만들어줘. 근데 여기 전명구니까 열어. 근데 뒤에 또 전명구 나와. 어디? off. 같은 전명구니까 역할이 같으니까 한 번에 열고 쌤이 한 번에 닫아주자 했지? 그럼 해석할게. 모든 종류의 학생들이 뭐 하는 걸 더 쉽게 만들어준대? To get higher education.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걸 쉽게 만들어준다는 거야. 근데 이런 좋은 점을 누가 해준다는 거야, 지금? 그치, AI가 해주고 있다는 거야. 자, 질문 드릴게요. 쌤 지금 making부터 여기 education 해석하면서 이 it을 그것이라고 해석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이 부분 다시 한번 해석 들어볼게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AI가 맞춤화 시켜주고 있습니다. 대학교 생활을요.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더 높은 교육을 받는 것을 쉽게 만들어줍니다. 이 문장의 지금 목적어 파트가 누구예요? 어디가 목적어였어? 아, 얘가 목적어였어요? 얘 지금 우리 동사 출신이라고 V 표시 해놨는데? 다시 해석 들어볼게요. 지금 넋 놓고 계시면 안 돼요. 이런 문장이 중요한 문장이에요. 다시 갈게요. 자,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눈으로 따라오세요. AI가 맞춤화 시켜주고 있습니다. 대학교 경험을요. 그리고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는 것을 쉽도록이요. 목적어는 파트죠. 목적어는 해석이 어떻게 끝나요? 뭐뭐? 을을이잖아요. 어디 있어요?
자, 혜린이가 여기 making부터 해석해보자. Making it easier for all type of students to get higher education. making부터 한번 혜린이가 해석해볼까? making부터. 모든 종류의 학생들이 오. 더 높은 교육을 받도록 쉽게 만들고 있다. 이 혜린이 지금 해석했니 안 했니? 그것이라고 해석해서 안 했어. 안 했지. 아무것도 아니네 한 거야. 근데 위치상으로는 서진아 지금 누구 위치야? 목적어 위치야. 목적어 자리인데 해석을 안 했어요. 얘 정체 뭐야? 가목적어라고 쌤이 지난 지문에도 등장한 애였죠. 우리 영어의 목적어나 주어의 길이가 너무 길면 일단 가짜인 한 단어로 대체하잖아. 간편한 애로. 그게 여기 나온 거예요. 얘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럼 진짜 목적어, 진목적어는 어디라는 거야, 얘들아? 어디라는 거야? 진목적어 누구겠어? 뒤에 어디요? 둥근 가루를 묶인 for all type of students가 진목적어 될 수 있나요? 그럼 서진아? 안 돼. 전명문 사라질 수 있는 거야. 얘 목적어 될 수 없어. 그럼 진목적어 어디겠어, 서진아? 여기요. 쌤 계속 했었잖아. 높은 수준의 교육 받는 것을 계속 했었잖아. 여기가 지금 진목적어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구조의 문장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주어, 진주어, 가목적어, 진목적어는 딱 이럴 때 쓴다. 어쩔 때 쓴다? 목적어의 길이가 지금처럼 길 때만 일단 짧은 애로 자리만 채우고 긴 애를 맨 뒤로 보내자 해서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어쨌거나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얘가 목적어고 easier는 뭐가 쉬워진대? 요 높은 교육 받는 게 쉬워진대잖아. 그럼 얘는 목적어에 대한 설명이니까 OC가 되면서 making은 결론적으로 OV가 되는 거라는 거야. 고등학교 때 가장 많이 서술형 영작 문제로 내는 유형의 문장인 거예요. 가목적어, 진목적어 쓴 문장으로 써라. 이렇게 무조건 나와요. 서술형이 고1 때부터. 빠르면 중3 때부터.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우리가 미리 익숙해져야 돼. 진목적어 길어요? 이 안에서 또 분해된다는 거죠. get. 동사 출신이야. 얻는다. 더 높은 교육, 을이니까 또 이 안쪽이 또 3부여로 또 나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즉 AI 덕분에 높은 수준의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사람마다 맞춤 교육 받을 수 있다. 이 내용을 그냥 길게 풀어 쓴 거예요. 그 다음 가볼게요. One way AI is doing this is by adjusting classroom materials to meet personal needs. 가보자. One way 당연히 맨 앞이니까 주어예요. 자, 이 문장의 동사 뭘까요, 여러분? is겠죠? 첫 번째 is일까요? 두 번째 is일까요? 맞습니다. 뒤에 나온 두 번째 is가 진짜 동사예요. 그럼 AI is doing this는 저 is는 뭔가요? 했는데 형광펜 들어주시고 one way AI is doing this 형광펜 칩시다. 자, one way 하나의 방법. 방법이니까 일단 품사로 따지면 명사야. 주어 자리면 실제로 명사이기도 하고요. 지금 명사 바로 뒤에 뭐가 나왔어? AI가 is doing 하고 있다. this 이것을 명사 뒤에 지금 문장이 나왔어. 쌤이 이거 지난번에 한번 짚어줬는데 명사 바로 뒤에 문장 한마디로 주어 동사가 튀어나오면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은 이 명사를 꾸며주는 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AI부터 this는 그냥 꾸며주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에서는 진짜 동사가 아니라 사라질 수 있는 동사. 그래서 진짜 동사 취급을 하시면 안 되고 뒤에 있는 is가 진짜 동사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가 전부 다 주어니까 길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묶을 수 있겠지. 우리가 주어 목적어 보어는 길 때 묶을 거면 대괄호로 묶으라 했으니까. 그럼 해석을 할게. 한 가지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야? AI가 이것을 하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뒤에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by가 또 품사가 하필은 뭐야? 전치사야. 그러니까 여기가 전명구로 다 묶이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진짜 동사는 몇 부위야? 1부위고. 괄호 안에 있는 동사는 3부위겠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둥근 괄호 뒤에 있는 꾸며주는 부분 분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adjust가 원래 뭔 뜻일까요? 적고 외워야 되겠죠? 한번 치고
적용하다, 적응하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동사 출신이네요. 적용시킨다. 교실에 있는 materials가 뭘까요? 자료라는 뜻이죠. 적응시킨다, 적용시킨다. 교실의 자료들을 to meet personal needs. 자, meet가 원래 뭔 뜻이야, 얘들아? 뭔 뜻이야, meet? 만나다죠. 근데 뒤쪽으로 해석해봐. personal이니까 개인적인 need야. 자, 이때의 need도 필요하다라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로서 필요. 한마디로 필요한 건 막 원하는 거잖아. 그래서 욕구라는 뜻이 있어. 즉, 개개인마다의 욕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때의 meet는 만나다의 의미가 아니라 충족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쌤이 지금 방금 이 부분 어떻게 해석했어? 충족시키기 위해서라고 해석했으니까 얘도 투부정사의 누구 역할? 그렇지. 그래서 묶이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보면은 여기 adjusting 뒤에 목적어밖에 없으니까 3부이 되는 것이고 뒤쪽에 to meet personal needs 부분을 또 분해하면은 충족시키다 하니까 동사고 사람들의 욕구를 이니까 또 이렇게 되겠네. 자, 다시 갈게요. 그러면 이제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볼게. AI가 이것을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에는 바로 수업 시간에 하는 그런 많은 자료들을 한 명 한 명당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그런 자료들을 적용함으로써 AI가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되나요? 그 다음 가볼게. Programs that use AI can create special resources for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as well as for those who are studying in their second language. 자, 좀 어려워요. 일단 programs 주어겠습니다. 동사 어디 있을까? Can create. 그렇지. can create가 동사야. 그래서 그러면은 use 얘는 뭐예요? 자, 그럼 여기도 이제 형광펜 들어가는 거죠. programs부터 AI까지 형광펜. 요것도 쌤이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준 부분인데 우선은 can create가 동사라는 건 맨 앞에 있는 programs부터 AI까지가 전부 다 주어라는 거죠. 기니까 묶을 수 있겠습니다. 그죠? 프로그램 어쨌거나 명사란 말이에요. 명사 바로 뒤에 that, which, who, whom 이런 애들이 나오고 뒤에 문장처럼 생긴 애가 나왔다. 그러면 이 파트가 전부 다 여기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예요. 지금 보세요. that 나왔고 명사 뒤에 that 나왔고 뒤에 use 사용한다 AI를 문장처럼 생긴 애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 파트가 여기 있는 프로그램을 꾸미는 거야. 즉 AI를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can create 만들어줄 수 있다. 특별한 resources, 재료, 자료란 뜻이야. 특별한 자원들을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굴 위해? For student, 학생들을 위해. 전명문이가 열려. 그럼 얘는 또 3부이네. 즉 AI를 활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자원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특히 누굴 위해? 학생들을 위해야. 근데 with 또 전치사 나와. 같은 역할이니까 한 번 열고 한 번 닫자니까. 그지? 근데 그냥 학생이 아니라 뭐가 있는 학생들이야? learning이니까 뭔가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학습이란 뜻이야. 학습, disability 하면 장애예요. 즉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그런 재료들도 만들어줄 수 있어. 뭐가 있으면? AI가 있으면. as well as 세모 들어갑니다. 너무 중요한 접속사 한마디로 연결어 같은 존재예요. as well as 뭔 뜻이냐? 뿐만 아니라 이런 뜻이야. 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어? those야. 자, those가 얘들아 뜻이 뭔 뜻이냐? 바로 people과 똑같은 뜻이에요. 사람들. 그럼 어쨌거나 저쨌거나 품사로 따지면 뭐지? 사람들이니까? 명사 뒤에 후 나왔네. 꾸며주는 거구나. 이렇게 돼. 어떤 사람들을 위한 재료도 만들어줄 수 있어? are studying, 공부해. 근데 뭘 공부해? 전매연구. 그들의 세컨드 랭귀지니까 어떤 언어겠어? 그렇지. 제2 외국어를 공부하거나 아니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줄 수 있다. 뭐가 있으면? AI가 있으면. 그리고 여기 are studying. 역시나 또 동사 출신이죠. 뒤에 전명구. 목적 없으니까 1부이겠네. 자, 마지막 갈게요. as a result. 세모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주셔야 되는 연결사예요.
근데 result라는 단어의 뜻만 알고 있어도 어떤 의미의 연결할지 예측이 돼. result가 뭔 뜻일까? 외워주세요. result, 결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s a result가 뭔 뜻이냐? 그 결과, 이런 연결어예요. 이제 결과에 대한, 결론에 대한 내용을 끌고 올 수 있는 연결어야. 볼게. 그 결과, not every student. 모든 학생들이 당연히 주어야. 근데 문장 맨 앞에 not이라는 부정어가 붙었으면 이 문장은 무조건 무슨 문으로 해석해야 돼? 그치. 그래서 우리가 부정어가 맨 앞에 나오면 전체 부정하세요 라는 의미인 거예요. 문장을 전체 다 부정문으로 해석하세요 라는 뜻이야. 그럼 일단 has to learn이 동사겠네. 즉 모든 학생들이 배울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겠네. 어떻게? In the same exact way. 전명분에. 완전히 똑같은 방법으로만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AI가 사람마다에게 맞는 학습 자료를 줄 수 있으니까 이런 뜻이야. 그럼 만약에 내가 전교 한 50등이야. 근데 전교 1등이랑 똑같은 교재로 수업을 하면 내가 그걸 소화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어. 근데 그런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애가 누구라는 거야 이제? AI라는 거야. 한 명 한 명한테 맞춤화된 자료를 주기 때문에 똑같이 공부할 필요 없어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자, 좋아요. 이제 내용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됐으니 우리 글의 전개 방식을 좀 맞춰가고 그리고 쌤이 얘기했지만 영어 지문은 작가가 하고 싶은 말, 즉 주제라는 게 한 번만 나오고 끝난다 했어? 아니면 단어를 바꿔가면서 계속 여러 번 준다 했어? 계속 여러 번 준다 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단어가 조금 바뀌니까 얘랑 같은 뜻이 맞아? 이런 데서 혼선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에 혼선이 안 오도록 계속해서 독해 연습을 해야 된다 했었습니다. 자, 우선 이제 키워드 먼저 찾아갈 건데 키워드는 쌤이 얘기했지만 이 글을 아예 안 읽은 친구가 야 이거 뭐에 대한 글이야? 라고 했을 때 딱 그 뭐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한 단어가 키워드라 했어. 혜린아 이거 뭐에 대한 글이야? 그럼 이 글의 키워드는 뭐라는 거야? AI라는 거야. 그렇게 가면 돼. 그럼 AI를 상징하는 단어에는 전부 다 무슨 색이 들어가면 돼요? 키워드니까 혜린아? 삼색 형광펜 안 써 독해할 때? 안 써요? 아, 우리 삼색 형광펜을 앞으로 독해할 때 이거를 갖고 다니셔야 돼요. 아셨죠? 잘하셨는데. 부셔졌어요. 이걸 써야겠네. 부셔졌습니다. 이거를 독해 지문할 때 앞으로 써야 돼. 노란색이 키워드. 얘는 주제문. 얘는 반대되는 내용과 반대되는 단어에다 붙이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AI는 무슨 색을 줘야 돼, 혜린아? 네, 키워드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첫 번째 문장에 artificial intelligence 있고 또 어디 있어, 서진아? has 앞에 AI가 있겠지. artificial intelligence가 줄여 말하면 AI니까, 그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장부터 가볼게요. 53번 문장에 AI를 정확히 가리키는 단어나 나 AI야 라고 딱 알려주는 단어 있나요? it. 그것은 보여진다. 어디에서? 교실이나 사무실에서. 그것이 AI였잖아요. 이렇게 찾아가셔야죠. 자, 54번. 혜린아. 있어, 없어? AI 가리키는 단어. 어디? 그치. 그것은 기숙사에서도 사용된다. 우리 아까 그거 봐. AI였죠. 55번은 있을까요? AI 대놓고 있죠? 또 서진아 있을까? 있어? 어디? easier. 요거 it? Making it easier for all type of students to get higher education? 여기? 그럼 왜 아니야? 거기 있는 it은? 혜나, 여기 making 뒤에 있는 이 it의 정체가 누구였니? 가목적어 가짜였잖아. 아무것도 가리키는 게 없는 애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it은 아무것도 아니네. 노란색 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너네가 조심해야 될 게 지금까지는 글에 앞에 나온 it들이 전부 다 AI 가리키는 거였는데 그렇다고 모든 it들이 다 AI 안 가리키는 걸 수 있으니까 해석을 통해서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56번은 당연히 AI 있고요. 또 뒤쪽에 뭐 AI 가리키는 거 있을까요? 있나요? 없죠? 57번은
used use에 AI 있네요. 그죠? 그것도 있나요? 이 문장 내에서? 혹시? 없죠? 그죠? 자, 58번은요? AI 상징하는 단어 있나요? 없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일단 키워드는 다 찾아냈고요. 이 전개 방식 1번 부분은 정리할 수 있어요. 혜린이가 외워줘야 될 거야, 이제. 자, 모든 영어 지문의 첫 번째 문장은 무조건 전개 방식이 이겁니다. 서진아, 뭐지? 도입입니다. 가장 첫 스타트를 알리는 문장은 도입이에요. 근데 수능, 영어 모의고사 지문에서 이 도입부는 무조건 완벽히 이해하고 첫 문장은 무조건 내 걸로 잡고 가야 돼. 왜냐? 이 도입 부분이 주제까지 갈 확률이 50%가 넘기 때문이야. 만약에 이 도입이 주제는 아니야? 그래도 우리에게 키워드는 웬만하면 주기 때문에 첫 문장은 무조건 내 걸로 가져가야 돼. 첫 문장이 뭐였어? AI가 많이 활용된다. 가 첫 문장의 내용이었어. 얘가 주제까지 갈지 말지는 뒤에를 읽어봐야 나와.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쌤 하나 물어볼게. AI가 많이 사용된대. 그리고 그 뒤에 대학에서 쓰이고 교실에서 쓰이고 캠퍼스에서 쓰이고 기숙사에서 쓰이고 그럼 이 내용은 왜 나온 거야 지금? 교수님 어. 그 상대의 그 자신의 주장을 상대에게서 그 주장이 뭐였는데? 인공지능 현대 교육에 많이 많이 사용된다에 대한 예시로 나온 거야. 야, 이 AI 요즘 진짜 많이 써. 예를 들어 교실, 예를 들어 기숙사. 한마디로 요 53번 문장과 54번 문장은 누구만의 예시로 나온 거죠? 몇 번 문장만의 예시로 나온 거야? 50? 그치. 얘만의 예시로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그냥 AI를 겁나 많이 쓴다. 그냥 이 내용이 이 글의 주제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뒤에 더 이상 그러면 많이 쓴다 라는 내용만 나왔어. 계속 똑같은 내용만 나와? 그럼 얘가 주제가 맞아? 근데 많이 쓴다 라는 내용 말고 다른 내용이 더 추가가 돼. 그럼 그놈이 주제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뒤를 읽어볼게요. 자, 55번 볼게. 이 모든 상황에서 AI가 대학교 생활을 맞춤화 시켜주고 더 높은 교육을 받는 걸 쉽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이 55번 문장 얘들아, 52, 53, 54에 있던 AI 많이 쓴다라는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 아니면 살짝 다른 내용이야? 다른 내용이야. 얘는 그냥 많이 쓴다가 아니라 사실상 AI의 무슨 내용이야? AI의? 그치? 역할에 대한 내용이야. AI가 이런 걸 가능하게 해줘요. 라는 AI 역할이에요. 하고 그 56번을 보세요. AI가 이걸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는 교실에 있는 재료들을 adjusting, 하나하나 적응시켜주고요. AI 프로그램도 이걸 해주고요. 그 결과 어째고 저째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 가지 방법은 AI가 이것을 해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했어. 그럼 이것이 가리키는 게 뭘까? 이것이 가리키는 게 뭐야? 영어에서 이것, 저것, 그것 같은 대명사가 지금처럼 등장하면 야, 그럼 여기 있는 이것이 가리키는 게 뭐야? 에 대한 내용은 앞에 나온다 했니? 뒤에 나온다 했니? 뒤에 나와요? 혜린아 어디 나올까? 앞에 나오죠. 앞에 이미 한 번 나와야 야 저거 하고 한 번 더 가리키는 거야. 한마디로 이 디스가 가리키는 내용은 어디 있을까? 무조건 앞에 있기 때문에 앞을 다시 읽어보고 그럼 맞춰보는 거야. AI는 대학교 생활을 맞춤화 시켜주고 높은 교육받는 걸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AI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자 그럼 이것은 가리키는 게 뭐죠? 혜린아 뭘까? 그치, 높은 교육도 받게 해주고 한 명 한 명한테 맞춤화 시켜주고 이거 어떻게 하는데? 이게 앞에 있는 이 문장 전체를 가리켜. 그럼 생각을 해봐 얘들아. 55번에서 야 AI가 이런 좋은 걸 해준대. 근데 이런 걸 할 수 있었던 방법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이야. 그럼 56번 문장은 오로지 누구만의 부연 설명이야? 50? 이게 가능하게 되는 원리.
이거의 부연 설명이야. 내가 말을 한번 뱉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뱉은 말을 부연 설명 또 해. 왜 하는 거야? 이 뱉은 말을 뭐 해주려고? 뭐 해주려고? 뒷받침해주려고. 내가 방금 뱉은 말을 뒷받침을 왜 해? 이 말이 어떤 말이니까? 중요. 네. 그니까 얘는 오로지 얘만의 뒷받침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말을 하고 끝이 아니라 내가 뱉은 말에 대한 뒷받침 내용을 계속 왜 들어? 방금 뱉은 말이 맞다는 걸 입증시키고 방금 뱉은 말이 겁나 중요했었기 때문이야. 근데 53, 54도 52번에 대한 뒷받침 내용이었는데요. 근데 이 52번 내용과 55번 내용은 아까도 봤지만 같은 내용이어서 다른 내용이었어. 그러니까 이 글의 진짜 주제는 어디라는 거야? 5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글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는 55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제라는 전개 방식으로 방식이 달라졌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58번은 얘들아 볼 것도 없어. 아까 as a result라는 이 연결어의 뜻이 뭐였어? 그 결과. 자, 그 결과라는 연결어는 당연히 뒤에 결과에 대한 내용을 끌고 온다는 거야. 결과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야? 글의 가장 맨 마지막 부분에서 결과를 나타내주는 전개 방식이 뭐야? 결론이잖아요. 결론이잖아요. 서론, 본론, 결론, 가장 맨 마지막 부분, 결과랑 결론은 같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게 뭐예요? 결론이라는 건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한 번 더 정리해서 맨 마지막에 딱 때리는 거야. 그럼 결론은 얘들아 결국 누구랑 똑같은 의미겠어? 정리해. 누구랑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였어, 결론은. 55. 주제랑요, 주제랑. 그러니까 결론이라는 전개 방식은 얘들아 다시 한번 얘기할게. 당연히 진문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지만 무조건 의미가 누구랑 똑같아야 돼? 누구랑 똑같아야 돼요? 주제랑 똑같아야만 결론이 될 수 있어요. 맨 마지막이라고 항상 결론이 아니에요. 주제랑 똑같고 정리하고 맨 마지막이어야만 결론이란 전개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럼 어쨌거나 55번이 이 글의 주제라면서요. 그러니까 무슨 색 들어가면 돼요? 보라색이 들어가면 되겠죠. AI가 해주는 그런 역할. 고등교육, 그러니까 어렵고 더 수준 높은 교육을 쉽게 받게 해주고 사람마다의 어떤 재료들을 다 퍼스널라이즈, 맞춤화시킨다. 이 내용이 이 글의 주제네. 그럼 그거랑 같은 의미를 잡고 있는 문장에 보라색이 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서진아 어딨어? (56번에) 있을까요? 없어요? 혜리는? 그쵸. AI가 이것을 해주는 방법. 이것이 뭐야? 아까 위에 있던 거. 높은 교육 받게 해주고 맞춤화시키고 그거 함축한 말이었잖아요. 그죠? 자, 50점 갈게요. AI를 사용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들 또는 제2외국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에게 특별한 재료들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갑자기 왜 나왔죠, 선생님? 우리 AI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학습 장애, 제2외국어 얘기 왜 나온 거예요? 이거 완전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너희 생각해봐. 여기서 지금 예시로 들어준 학습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나만의 언어가 아니라 아예 모르는 새로운 언어인 제2외국어를 배우는 학생들. 이 두 학생은 지금 어떤 학생들이야? 같은 교실에 앉아있다 생각해봐. 그럼 이 두 학생은 어떻겠어? 서준아. 어떨 것 같아? 이런 두 학생이 같이 여기 수업에 앉아있으면? 자, 지금 여기 우리 4명이 만약에 앉을 수 있다 쳐요. 한 명 한 명 있는데 지금 한 명의 학습장애인 친구가 여기 앉아있고 그 뒤에는 영어를 모르는 제2외국어 쓰는 친구가 앉아있어. 같이 수업 들어. 그럼 이 두 친구는 어떻겠니 지금? 수업하기. 이해가 안 되겠죠. 너무 어렵겠죠. 근데 걔네한테 뭐 하는? 맞춤 재료를 만들어준대. 누가? AI.
그럼 이 문장의 내용은 결국은 뭐야? AI가 뭐 해준다는 거야? 도와줘. 어떻게 정확히? 한 명 한 명에게 맞춰지는 재료를 줄 수 있다는 거야. 다시 돌아갈게요. 우리 이 글의 지문이 뭐였습니까? 55번에서 찾았잖아요. AI가 뭐 해준다? Personalizing the experience. 경험을 뭐 해준다? Personalize. 뭐였지? 빨리 찾으세요. Personalize 아까 단어 필기했었겠죠? 어디 있을까? 뭔 뜻이야? Personalize? 안 썼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잘못이에요. 쌤이 쓰라 했죠. 아까 이거 여러분들 모르는 뜻이니까. Personalize 뭔 뜻이었어? 맞춤. 맞춤화시키다 라고 했었습니다. 다시 갈게요. 그러면 어려운데 안 하고 싶다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더 이상 한 단계 올라갈 수 없어요. 어려워도 계속 맞닥뜨리셔야 돼요. 학습장애가 있거나 제2 외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 한마디로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학생들에게도 특별한 재료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재료라는 건 결국 뭐겠어? 이 두 사람에게 맞는 재료겠지. 근데 그런 걸 누가 해준대? 네. AI가. 자, 이 글의 주제 뭐였습니까? AI는 personalize 해준다. 뭐를? 맞춤. 같은 내용이야, 다른 내용이야. 그러니까 여기 보라색이 들어가는 거죠. 맞춤화 시켜준다. 같은 내용인 거죠, 지금. 그래서 여러 번 곱씹어야 돼요. 마지막 할게요. 그러므로 그 결과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배울 필요가 없다. 똑같은 방법으로 배울 필요가 없대. 그게 무슨 의미야? 각자 달라. 각자 다 personalizing 해준다는 거예요. 누가? 네. 주제랑 같은 말이잖아. 그래서 쌤이 아까부터 뭐라 했어요? 결론은 누구랑 똑같은 의미의 문장이다 했지? 그니까 당연히 여기도 보라색이 들어가는 거야. 이해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쌤이 하나 얘기하면 고등 지문은 얘들아 내가 난생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키워드들이 진짜 많이 등장하는 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소행성, 우주, 인간의 장기. 내가 의사도 아니고 우주비행사도 아니야.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글이 나오면 내가 이해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어. 나도 몰라. 선생님도 몰라. 그런데 글을 바라볼 줄 알면 아 그래 내가 모르는 정보 다 빼고 그래서 얘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만 찾으면 결국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글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아래쪽에 주제 요약문 키포인트 정리하기 전에요. 자 이 키포인트는 혜린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위에 우리 방금 읽었던 지문 있죠? 그 지문을 마인드맵으로 정리해오면 되는 단계예요. 혜린이 마인드맵 긁었지? 가장 가운데에 들어가는 단어에 만약에 이 지문에 대한 걸 쓸 거면 가장 가운데 뭐 쓸 것 같아? 가장 가운데에 원래 어떤 단어를 쓰는 거지? 가장 어떤 단어 써? 가운데에는? 그치. 그럼 내가 만약에 나 이 글의 키워드가 뭔지 도통 모르겠네. 다 읽었는데 그럼 일단 마인드맵 그려봐. 왜? 결국 가장 가운데 들어간 단어가 그 글의 뭐지 얘들아? 그 글의 키워드. 주제는 문장이잖아. 키워드가 되는 거야. 노란색. 그래서 마인드맵 먼저 그리면 훨씬 더 수월해져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혜린이는 요거 이따가 다 완성해서 1대1 피드백 때 갖고 나오고 서지에도 갖고 나오면 선생님이 한번 수정할 거 수정하고 해볼게요. 혹시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시고 자, 누적 카드 각자 가지고 계실 겁니다. 우리 앞쪽에서 이 구문 분석 파트에서 몰랐던 단어 또는 몰랐던 문법적인 개념 이런 것들 카드에 쓰시고 또 오늘 단어 테스트에서 오답 났던 것도 누적 카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카드 쓰고 암기하고까지 시간쌤이 한 6분 정도 드릴 테니까 각자 카드 한번 오늘 거부터 써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문 분석 얘들아 이거 하면서 우리 명사 뒤에 뭐가 나오면 꾸며주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문법적인 것도 건드렸잖아. 그런 것도 카드에 쓰면 앞으로 구문 분석할 때 훨씬 더 도움 많이 될 거야. 비동사 플러스 ing의 조합은 그럼 뒤쪽에다가 진행 시제. 비동사 플러스 pp의 정체는 뒤에 수동태 막 이런 것도 적고. 오늘은 10-4. 10-4하고 본인 이름 쓰시고 몰랐던 단어, 몰랐던 문법적 개념 이런 거 다 쓰셔도 되겠습니다.